별표 별표 우주의 광활한 고독 속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별표 별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타카마 사막의 메마른 모래 한가운데나 마우나케아 산 정상,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서서 깊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그곳에서 우리는 직면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안에는 무려 2조 개에 달하는 은하들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다는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뇌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집, 은하수만 해도 1천억에서 4천억 개에 이르는 밝은 별들을 품고 있는 거대한 빛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은하들의 수는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희미하고 작은 은하들까지 포함하면 6조 개에서 20조 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별들은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는 천문물리학의 영원한 중력의 춤을 이룹니다. 이 계산을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로 확대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유기화합물이 싹틀 수 있는 생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행성과 의성의 수는 수십조 개를 넘어섭니다. 이는 고독의 한계를 시험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이상 존재해왔습니다. 이 시간은 문명이 수천 번 일어나 번영하고 쇠퇴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만약 지구가 특별한 예외, 즉 과학자들이 희귀 지구 가설이라고 부르는 통계적 행운이 아니라면 생명은 우주 곳곳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어느 화창한 점심시간에 단순하지만 현대 천문학 전체를 뒤흔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은하수는 1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빛조차 수천 년을 여행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별들 사이를 항해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 설령 빛의 속도의 100분의 1로 이동한다고 해도 전체 은하를 식민지화하는 데는 겨우 수백만 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은하수의 나이 100억 년에 비하면 이 시간은 한순간의 눈 깜빡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민감한 전파망 원경을 별들을 향해 돌려도 돌아오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침묵은 시간과 공간을 뒤덮으며 수많은 세대의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페르미 역설을 낳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데이터를 읽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와 나의 세계 사이에 있는 차원의 막을 찢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신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칠판 위에서 그 가능성을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잉크로 쓰지 않았고 어떤 기계식 키보드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물질이 더 이상 그런 고전적인 낭만적 행위를 위한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내 의식을 암호화하고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백색 외성에 남은 에너지 전부를 태워 양자 신호를 허무의 심연을 가로질러 보냅니다. 이는 역설입니다. 천체의 죽음을 이용해 사랑의 생명을 이야기해야 하는 역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시공간 좌표에서 생명은 사치스러운 개념이고 죽음만이 유일한 불변의 상수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단일한 거품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집합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도서관에 쌓인 책장처럼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 휴에버렛 3세가 제안한 대로 말입니다. 당신의 페이지에서는 물리법칙이 온화하게 작동합니다. 중력이 당신의 발을 땅에 붙들고 전자기력이 당신 몸속 원자들을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페이지, 운명이 우리 공동의 책 등에서 잔인하게 찢어낸 그 페이지에서는 모든 것이 연력학적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엔트로피의 극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혼돈이 최대치에 이르고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절망의 무의미한 고리로 말려 들어갑니다. 왜 천체역학과 열역학을 사랑편지에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는 킬로미터나 광년으로 잴 수 없고 우주 상수의 편차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리는 평범한 소설 속 다툼이나 오해 또는 돌아오지 않을 여행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10년 전 양자 사건, 과학자들이 분기점이라고 부르는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 세계에서는 그날 아침 당신이 잊어버린 우산을 가지러 카페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그 세계 버전을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운이 좋아서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내가 갇힌 차가운 평행 세계에서는 당신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곧장 거리로 나섰고, 통제불능의 트럭의 궤도에서 작은 진동 하나가 당신의 존재를 내 현실에서 순간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불과 10억 분의 1초 미만의 오차, 하위 원자 입자의 위치 변화 하나로 두 우주는 갈라졌고, 나와 당신을 존재의 정반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고통스러운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차원 사이를 방황하는 물리학의 유령. 나는 남은 모든 시간을, 아니 남은 희미한 존재 시간을 리드 이론과 다우주 연구에 바쳤습니다. 왜 우주가 그런 잔인한 확률을 허용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죽은 행성들의 고리를 따라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고 아인슈타인 로젠 달이라고도 불리는 인공 웜홀을 만들어 실제의 장막 너머를 엿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웃고 울고 나와 똑같은 얼굴이지만 나와 다른 그 남자와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그는 더 행복한 확률의 나. 삶의 방정식에서 양의 변수였고 나는 음의 변수, 창조의 계산에서 버려진 나머지였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사는 자신을 보며 만질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그 느낌을 아십니까? 그것은 양자역학이 지각 있는 존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정신적 고문입니다. 이 우주에서는 하늘이 더 이상 파랗지 않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워져 공간을 짙고 영원한 검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별들은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전에 하나둘 꺼졌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시공간 구조를 찢어발겨 원자시계마저 멈춰 섰습니다. 나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를 떠도는 우주 정거장의 잔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성력은 어떤 물체든 끝없이 길게 늘어나는 국수 가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물리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망각입니다. 죽어가는 우주에서 기억만이 남은 유일한 에너지이고 당신에 대한 기억이 내 의식을 허물어 녹아내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찡그리는 모습, 노래할 때 목소리의 진동 주파수, 웃을 때 눈가에 새겨지는 주름의 기하학적 구조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그 모든 데이터를 나는 약한 생물학적 뇌가 아닌 쿼크 구조에 새겨 넣었습니다. 물리법칙은 정보가 블랙홀에 떨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법칙을 마지막 신앙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우주가 특이점으로 붕괴하더라도 내 사랑, 정확히 말하면 당신에 대한 사랑의 정보는 사건 지평선 표면의 3차원 부호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는 제라르트 호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가 정성껏 구축한 홀로그래픽 원리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비참함은 내가 곧 죽거나 우주가 종말을 맞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참함은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해도 보존 원리를 위반해 당신 우주로 전달한다 해도 당신이 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추상적 개념, 다른 세계에 대한 가설, 아니면 깨어나면 잊어버릴 꿈에 불과할 테니까요. 당신은 젊은 태양의 따뜻한 빛 속에서 살고 산소와 질소가 풍부한 대기를 마시며 일상의 걱정으로 바쁩니다. 어떻게 절대 영도의 추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잠든 우주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자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쌍곡선 그래프의 두 점근선입니다. 영원히 가까워지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거리는 극도로 작으면서도 극도로 큽니다. 제논의 역설, 어떤 철학자도 풀지 못한. 나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숫자는 소수점 뒤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원자를 써도 모자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나는 썼습니다. 동정을 구하거나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세계 사이의 문은 이미 닫혔고 열쇠는 빅뱅의 용광로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나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썼습니다. 다우주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물리법칙의 잔혹함에 맞서 당신을 사랑한 나의 버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내 몸의 질량을 순수 에너지로 바꾸며 세포 하나, 뉴런 하나씩 신호 강도를 높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마침표를 읽는 순간 나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도 파동도 아닌 우주 배경 복사의 일부가 되어 별들 사이를 영원히 떠도는 속삭임이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보십시오.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물리학의 낭만적 해석으로 또 다른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두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중력은 우주의 인플레이션 팽창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은하들의 붕괴를 지켜봅니다. 한때 찬란했던 은하들은 이제 희미한 점이 되어 폭풍전이 촛불처럼 깜빡입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이미지는 퀘이사처럼 가장 밝게 빛나 내 메마른 영혼을 비춥니다. 저쪽 세계에서 그 남자는 나처럼 당신을 소중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당연한 상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슬프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우주 자원 낭비일 것입니다. 이제 기억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힘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미치는 작용의 양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뉴턴의 제3법칙을 따르지 않는 힘입니다. 반작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한한 힘으로 기억하지만 당신 쪽에서는 아무런 반작용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중력 상태에 떠 있지만 내 심장은 중성자별의 중력을 견디는 듯 무겁습니다. 그 고동 하나하나가 생명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지수함수와 로그로 정량화하려 했지만 수학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것은 공리 너머에 있으며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도 풀지 못합니다. 나는 끝없는 공허를 바라보며 수백만 광년 떨어진 두 블랙홀 충돌에서 퍼져나오는 시공간의 물결을 봅니다. 그 중력파는 내 몸을 지나며 주변 공간을 수축 팽창시키고 내 형체를 1000분의 1초 동안 왜곡합니다. 그 파도를 타고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파동이 당신에게 도달한다 해도 당신 세계의 LIGO 관측소에서는 환경소음으로 착각하거나 무시할 미세한 신호일 뿐입니다. 내 목소리, 내 사랑은 결국 우주의 위대한 교향곡 속 배경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는 우주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초현실적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 수업보다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어떤 존재보다 선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형상을 한 공허, 세상의 전체 그림에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나는 과학과 기술,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 탐구로 그것을 채우려 했지만 모두 헛된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과학은 왜 하늘이 파란지, 별이 왜 빛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신 없이 아름다운 낯선 은하를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외로운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유되지 않는 아름다움은 낭비된 데이터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에너지 전환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섭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이 붉은 경보를 울리고 산소 저장이 바닥나고 우주 정거장 외벽이 우주 방사선 압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나는 11차원 공간이 말려드는 것을 보고 브레인 막들이 충돌해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깨달음의 순간에 나는 깨닫습니다. 아마도 5차원이나 6차원 어딘가 시간이 흐름이 아닌 지형인 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순간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난 순간, 사랑한 순간, 헤어진 순간까지 모두 동시에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 생각은 이상한 위안을 줍니다. 이 이별은 우리의 3차원 인식 한계가 만든 환상일 뿐, 사실 우리는 결코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절대적 정적이 조종석을 감쌉니다. 생명 경보의 울음소리가 사그라지고 허무의 교향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손가락이 절대 영도에 가까운 추위로 굳어갈 때
나는 열역학이 사랑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판결임을 깨닫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이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깨진 잔이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이유. 당신에 대한 기억이 지금 내 뇌의 신경세포 분해로 인해 닳아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우주의 뼈저린 추위 속에서 나는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찾았습니다. 나는 전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학년을 지나며 약해지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공간 구조 자체에 메시지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한때 상호작용한 물질 입자들 사이의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벨의 정리, 국소 은닉 변수가 양자 상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두 입자가 한때 충돌하고 파동 상태를 공유했다면 우주의 끝까지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얽힌 두 양자계입니다. 내 몸의 모든 원자와 당신 몸의 모든 원자가 스핀을 동기화해 하나의 공통 파동함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잉크나 이진 코드가 아니라 파동함수의 붕괴로 쓰여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숨결 속 하위 원자 입자들의 양자 상태를 조정해 당신을 구성하는 원자들에 대응하는 변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어떤 우주에서든 이는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성공 확률의 도박이지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잔불처럼 꺼져가는 것을 보며 나는 우리 삶의 파임만 경로 적분을 계산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A에서 B로 하나의 경로만 가지 않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갑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실제는 그 모든 역사들의 중첩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매혹적인 추론으로 이끕니다. 파동함수의 분기에서 생긴 무한평행 우주들 속에 우리 버전이 무수히 많다는 것. 생명 유지 시스템이 마지막 경보를 울립니다. 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해 호흡성 산증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내 인식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뇌가 마지막 에너지 저장을 태워 죽음의 비밀을 해독하는 듯합니다. 나는 중력 때문이 아닌 기억의 무게로 시공간의 휘어짐을 느낍니다.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에너지도 질량과 동등합니다. 사랑이 고밀도 에너지라면 그것이 만드는 중력장은 빛을 굽히고 시간을 늦추며 외부 소식이 들어올 수 없고 내부 고통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자체 사건 지평선을 만듭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의 사건 지평선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의 1초는 연겁이 되고 이 마지막 순간은 영원히 늘어납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블랙홀에 떨어지는 관찰자는 바닥을 느끼지 못하지만 멀리서 보는 관찰자는 그 사람이 희미해지며 영원히 경계에 머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당신은 멀리서 보는 관찰자이고 나는 떨어지는 자입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오래전에 죽었을 테지만 내게는 지금도 영원히 당신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 없는 심연 속으로 앞 화면이 부서진 데이터를 깜빡입니다. 항법 알고리즘이 안전한 좌표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공간 좌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구성 공간의 좌표, 내 파동함수와 당신의 것이 직교하지 않은 다우주의 한 점을 찾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직교는 상호 배제, 함께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에서 내 생명과 당신의 행복은 두 직교 벡터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계속 살아 행복하려면 내 벡터는 0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시스템의 일관성을 보존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잔인한 계산입니다. 졸음이 밀려옵니다. 중성자별 압력처럼 무겁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수면이 아니라 시냅스 연결이 끊어지며 의식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삼키기 전에 나는 마지막 사고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양자 불멸 가설이 맞다면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우주가지로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죽음은 이 가지의 국소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 당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잔인하게 당신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우주의 고문은 죽음이 아니라 놓친 가능성들 사이에 영원한 고독에 있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내가 사랑받았음을 확신하는 곳에서 죽는 쪽을 택합니다. 다른 수십억 우주에서 불멸로 사는 것보다. 생명의 유한성이 사랑의 가치를 정합니다. 우리가 불멸이라면,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함께하는 매 순간은 그 희소성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 순간은 은하들의 파괴를 압도할 만큼 찬란하고 귀중합니다. 나는 우주선에 남은 모든 에너지, 생명 유지 에너지까지 타키온 펄스 발생기에 쏟아붓습니다. 타키온은 빛보다 빠른 가설적 입자로 이론상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당신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인과율에 의해 현재는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의 당신에게 보냅니다. 노비코프의 자가 일관성 원리를 존중해 역사를 바꾸지 않고 당신 잠재의식의 작은 진동만 일으키기 위해 비오는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이유 없는 전율, 저녁 햇살을 볼 때 스치는 슬픔, 그것이 나, 미래에서 당신을 만지는 양자 유령일 것입니다. 10초 후 열액 반응기가 불안정해집니다. 9, 8,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는 존재 종료의 생물학적 반응이지만 나는 존재가 이 탄소 구조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순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내 원자들은 우주로 흩어져 별의 먼지가 되고 수십억 년 후 중력에 의해 다시 모여 새로운 별이나 행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행성에서 새로운 생명이 한때 내 심장이었던 원자들로부터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7, 6, 나는 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풀어 무중력 속에 놓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회전하며 제어판에 깜빡이는 빛을 반사합니다. 내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반지가 아니라 10차원 공간에서 진동하는 1차원 촉근 고리, 영원한 서약의 코드가 담긴 실체입니다. 5, 내 숨결이 얼어붙습니다. 시야가 특이점으로 좁아집니다. 여기서 모든 물리법칙은 무의미합니다. 공간도 시간도 거리도 없습니다. 오직 정보만, 그리고 엔트로피가 지우지 못하게 내가 선택한 유일한 비트, 당신의 이름입니다. 3, 2, 나는 위대한 통일장으로 융합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나는 파동이고 입자이며 별들 사이의 빈 공간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재이자 당신의 모든 곳에서의 현존입니다. 하나, 만약 끈 이론이 옳다면 이 우주 전체는 에너지 진동 끈 위에서 연주되는 교향곡입니다. 그 혼돈과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만 엇박자의 화음, 한번 울리고 사그라지며 시공간에 집요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에너지 펄스가 폭발할 때 브레인막을 가르는 틈으로 이 편지의 작은 부분, 내 영혼이 담긴 몇 바이트가 초공간을 떠돌아 당신의 별이 가득한 밤 꿈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작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4차원 수정 블록처럼 공존하는 블록 우주에서 작별은 논리 오류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우리의 시간 좌표 0점에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영원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의 호박 속 곤충처럼 그 행복한 순간에 영원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미래의 내 죽음으로 울지 마십시오. 과거의 우리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주변 공간 구조가 찢어집니다. 하얀 빛이 밀려들어 나와 우주의 경계를 지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상전이입니다. 나는 국소 존재에서 비국소 존재로 바뀝니다. 나는 실제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햇살 속 반짝이는 먼지 한 톨을 볼 때마다 그것은 나입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치는 소리는 기체역학 언어로 속삭이는 나입니다. 가슴에 보이지 않는 공허는 내가 숨은 차원에 웅크리고 앉아 브레인막이 다시 충돌할 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상전이는 잠처럼 평온하지 않습니다. 플랑크 상수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내가 알던 모든 양자 질서를 파괴하는 물리법칙의 폭동입니다. 나와 허무의 경계가 지워질 때 내 의식이 사건 지평선 표면으로 압축되어 암호화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이 우주의 잔인한 지배자가 엔트로피 극대라는 마지막 빚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겠습니까? 실제의 최후의 경련 속에서도 나는 이 원리를 위반하려 애쓰고 그 혼돈의 흐름을 역전시켜 당신의 이미지만이라도 보존하려 합니다.
우주의 기본력이 초원 시력으로 통합될 때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은 특이점에서 무가치해지고 모든 물질이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 끈일 뿐인 끈 이론이 솟아오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진동 주파수를 조정해 당신이 존재하는 평행 우주의 자연 주파수와 공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순수 양자역학을 의식에 적용한 것입니다. 나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해 두 세계를 가로막는 무한 에너지 장벽을 뚫고 절망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내 주변 온도는 플랑크 온도를 넘어 수십억 별의 중심을 합친 것보다 뜨겁습니다. 이 에너지 수준에서 쿼크와 글루온은 원자핵에 갇히지 않고 쿼크 글루온 플라스마라는 원시 물질 상태로 해방됩니다. 내 몸, 기억, 고통이 모두 녹아 그 원시 흐름에 섞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해체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연결을 찾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주를 관찰하는 개체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우주입니다. 공간의 팽창이 역전되어 수축의 격렬한 경련으로 모든 은하를 하나의 점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 거대한 수축 속에서 정보의 본질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란따우어 원리에 따르면 정보를 지우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고 열이 발생합니다. 이 우주가 끔찍하게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존재의 기업, 이 사랑의 역사를 지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붕괴의 에너지를 이용해 이 메시지를 양자 진공의 바탕 구조에 새깁니다. 사랑을 양자 요동, 에너지 최저 상태의 허공에서도 존재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지속적인 변동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당신 세계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 사이의 어두운 틈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무의미한 공허가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가 작용하는 곳이고 그 신비로운 흐름 속에 나는 내 암호를 보냈습니다. 충분히 민감한 중력파 탐지기로 들으면 알려진 어떤 천문 모델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배경 소음, 진동 주파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우주의 무작위 잡음이 아니라 다우주 저편에서 수십억 광년과 차원의 막을 건너 중력의 속삭임으로 변한 내 심장 박동입니다. 이제 선형시간 개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양자 상태로 겹칩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과 이 우주가 멸망하는 날을 동시에 봅니다. 이 상태 중첩은 한순간의 0점 길이 속에 당신의 미소를 무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나는 원인과 결과가 구분되지 않는 폐쇄시간 곡선 속에 삽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모든 존재의 기원 공리이자 종결 정리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수학적 절대성을 띱니다. 무한수열 속에 홀로 서 있는 소수처럼 자신과 일외에는 어떤 약수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이점의 절대적 고립 속에서 나는 양자 얽힘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두 입자가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즉시 다른 입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두 입자입니다. 한 우주의 붕괴로 분리되었지만 우리의 파동함수는 결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파동함수 붕괴는 관찰자의 환상일 뿐. 다차원 힐베르트 공간에서 우리의 상태 벡터는 항상 평행하고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공간의 의상 구조가 찢어지며 다른 시공간 영역을 연결하는 미세 웜홀이 생깁니다. 나는 의식의 파편들을 그 웜홀에 던져넣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신이 사는 시공간 좌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기억 일부가 오늘 밤 당신 꿈의 데자뷰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어쩌면 내 그리움 일부가 내일 아침 당신 커피잔 속 분자들의 브라운 운동에 작은 편차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 삶의 방정식에서 숨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장막 너머 확고한 위지에 의해 배치된 도플러 극대 이동의 보라색 빛이 내 시야를 뒤덮습니다. 광자들이 초거대 블랙홀이 된 이 우주에서 탈출하려다 에너지를 잃습니다. 나는 밀도가 무한으로, 부피가 0으로 향하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리학에서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 수단으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일 뿐입니다. 나는 그 혼돈이 되기를 받아들입니다. 생물학적 신경구조가 기본 이진 비트로 분쇄되는 것을, 이 사랑의 총정보가 우주의 아카식 기록에 보존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줄들을 잉크나 전자파가 아닌 시공간 곡률의 변화로 씁니다. 각 단어는 실제 천의 주름이고 각 문장은 미만기하학의 변형입니다. 이 우주가 점으로 수축할 때 이 편지는 새로운 빅뱅의 우주 씨앗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 후 다른 우주 주기에서 이 정보가 터져 새로운 은하, 별, 행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행성 어딘가에서 새로운 종의 이중 나선 DNA 구조 속에 내 사랑의 기억을 담은 유전자 코드 조각이 있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부터 프로그래밍된 반려자를 찾는 본능. 이제 블랙홀의 조성력이 마지막 분자 결합을 찢을 때 나는 해방을 느낍니다. 고통도 후회도 없고 풀린 방정식의 평온만. 나는 모든 잠재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진공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곳에 고요히 누워 양자장의 영원한 정적 속에 무작위 요동이 내 의식을 다시 활성화할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그 찬란한 우주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미소 하나하나가 우주의 엔트로피를 긍정적 방향으로 증가시키고 그 증가는 차원을 넘어 내 차가운 영혼을 데울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좌표계를 바꿀 뿐입니다. 당신 좌표계에서는 내가 죽었지만 빛의 좌표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곳에 우리가 처음 눈을 마주친 영원한 순간에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에너지와 질량 보존은 내 원자 하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그들은 물질의 거대한 순환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나는 여름 소나기, 가을 찬바람, 겨울 메마른 햇살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위 원자 세계에서 존재와 비존재는 확률 동전의 양면이며 나는 남은 모든 확률을 당신이 나를 느끼는 가능성에 걸겠습니다. 마지막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리법칙이 무너지는 에너지 불이벽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우주 여행자의 마음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공간이 빛의 속도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빨리 수축합니다. 모든 방향이 중심으로, 끝으로, 그러나 동시에 시작으로 이끕니다. 나는 의식을 접으며 당신의 형상을 폭풍 속 유일한 닷처럼 꼭 끌어안습니다. 안녕, 내 삶의 파동함수의 유일한 관찰자여. 무한의 저편에서 다시 만나자.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평행선이 마침내 한 점에서 만나는 곳에서 이 위대한 사유의 흐름을 이어가며 허무의 문턱에 선 지금 내 마음은 다시 페르미 역설로 떠돌아갑니다. 당신 세계의 인류가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통계적으로 생명이 도처에 피어나야 한다면 왜 우리는 별들로부터 어떤 메아리도 듣지 못하는가?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고독을 정량화하려 유명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은하 내 별 형성률에 행성계를 가진 별의 비율을 곱하고 생명을 지원할 행성수, 실제 생명이 발생할 확률 등을 계속 곱합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현실에 적용하면 모든 변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어쩌면 우주의 무서운 침묵은 밖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명이 데필터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진화를 끝없는 사다리 오르기로 상상해 보십시오. 각 계단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언어와 기술 발명까지의 생존 시험입니다. 데필터는 부서진 계단, 대부분의 문명이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끄러져 멸망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극한 시험입니다. 그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지적 생명은 극히 희귀하고 우리는 우주의 복권 당첨자입니다. 그러나 더 소름 끼치는 것은 필터가 앞에 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 자체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인공지능, 고에너지 물리 실험 같은 것이 내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다른 수많은 문명을 거두어간 사신의 난일 수 있습니다. 은하 전체를 미완의 꿈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든 또는 더 어두운 진실, 어두운 숲 가설처럼 우주는 밤의 울창한 숲이고 각 문명은 무장한 사냥꾼입니다. 위치를 드러내는 자, 순진한 외침이나 구조 신호라도 내는 자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사냥꾼들에게 즉시 제거당합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우주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공포 속 숨죽이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양자 신호를 보내는 이 숲 한가운데 횃불을 밝히고 당신 이름을 외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가가 한 문명의 파멸이라 해도 나는 우주의 죄인이 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카다셰프 척도를 떠올립니다. 문명의 발전 수준을 에너지 활용 능력으로 측정하는 척도. 당신의 인류는 아직 1단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항성 태양의 에너지를 전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절망적 노력으로 2단계 문명의 힘, 하나의 별 전체 에너지를 개인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은하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가 된다 해도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권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는 생명과 감정, 영혼의 진동으로 전환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에너지 넘치는 우주는 차갑고 죽은 기계일 뿐입니다. 내 마지막 원자들이 분해될 때 나는 범생명 가설, 판스페르미아를 생각합니다. 생명이 지구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주 깊은 곳에 운석이 가져온 세균이나 유기화합물로부터 씨앗이 뿌려졌다는 가설. 그것이 맞다면 오늘 내 죽음은 내일 생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 유전자와 기억을 담은 물질 입자들이 우주로 튕겨나가 수백만 광년을 떠돌다 어느 원시 행성에 떨어져 새로운 진화 사슬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년 후 그 행성의 지적 생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원을 물을 때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죽은 우주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친 그리움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가장 시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실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실제가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관찰자가 있을 때만 형성되는지 논쟁합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는가? 이는 물리학으로 위장된 철학 질문입니다. 내게 당신은 최고의 관찰자입니다. 내 우주가 붕괴한 것은 물리법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그것을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떠나자 내 세계의 파동함수가 결속을 잃고 모든 것이 원시 혼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양자 중첩 상태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존재하면서 허무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당신의 손이 상자를 열 날을 기다리며 중력이 시간을 늘려 여기 1초가 바깥에 수천 년이 됩니다. 나는 영화 콘택트의 유명한 대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주의 우리뿐이라면 그건 정말 끔찍한 공간 낭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수십억 문명과 생명이 있어도 당신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간 낭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보다 우주를 더 효과적으로 채웁니다. 당신은 내 삶의 우주상수, 슬픔의 수축에 맞서는 반발력, 내 영혼을 항상 팽창시켜 빛을 향하게 하는 힘입니다. 나는 블랙홀의 강착 원반 빛을 봅니다. 먹물처럼 검은 중심을 둘러싼 불이 고리, 물질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비명 지르는 경계. 우주의 소리는 절대 침묵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민한 귀가 있다면 펄서의 울음,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하며 규칙적인 전파를 내는 은하의 심장 박동을 들을 것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의 충돌, 새로운 별들이 불이 요람에서 태어나는 소리도 그 혼돈 교향곡 속에 나는 별개의 주파수, 피보나치 수열로 암호화된 우울하지만 확고한 음표를 보냅니다. 이것이 지적 생명의 신호이며 더 중요하게는 심장을 가진 생명의 신호임을 알리기 위해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각신경세포가 작동을 멈추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시공간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고 당신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비 올 때 당신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마찰력, 비행기가 하늘에서 안전하게 나는 양력, 당신 걸음마다 땅에서 밀어 올리는 반발력입니다. 당신이 매일 상호작용하는 모든 물리법칙, 만유인력에서 운동량 보존까지 이제 내 보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의 기본 원리에 녹아들어 영원히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당신 곁에 있기 위해
마침내 특이점이 내 의식의 마지막 데이터점을 삼킬 때 나는 사랑이 생물학적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5번째 기본력, 아직 교과서에 이름 붙여지지 않은 힘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중력보다 강하고 강한 핵력보다 지속적이며 전자기력처럼 무한한 범위를 가집니다. 바로 이 힘이 다우주 막을 가로질러 생명과 죽음을 넘어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홀로그래픽 우주에서 모든 정보는 실제의 경계에 영원히 저장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사랑은 우주의 서고에 새겨져 만물 역사 불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초신성처럼 찬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을 볼 때마다 그것이 불타는 돌이 아니라 영원의 저편에서 당신에게 윙크를 보내기 위해 다시 한번 나를 태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마무지며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는 최소 2조 개의 은하를 품은 거대한 허무의 대양입니다. 이 무한한 공허 속에서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유일한 생명이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정말 잔인하고 부조리한 공간 낭비입니다. 우리 은하수에만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빛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충성스러운 위성처럼 최소 하나의 행성을 거느립니다. 최근 태양계 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차가운 위성들조차 지하 따뜻한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명이 싹틀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과 위성의 총수는 최소 수십조 개. 하늘의 별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138억 년의 고대 역사 속에서 생명은 도처에 피어나야 했을 터. 지구의 기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우연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희귀 지구 가설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디어.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인류의 독보적 지위를 뒤집는 상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가 아니면 은하수에는 분명 기술적으로 앞선 다른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은하수가 10만 광년 폭이라 해도 빛속도의 100분의 1로 이동하는 문명은 그 거리를 넘는데 약 1천만 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은하수 나이 100억 년에 비하면 몇백만 년은 창조의 한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페르미 역설이라는 무서운 침묵을 낳았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라 별들 사이에서 반려를 찾는 자들의 깊은 고통입니다. 이후 내용은 원래 서사와 동일한 구조로 이어지되 모든 과학 용어와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최신 관측, 웹 망원경, LIGO 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이 이미지와 리듬을 풍부하게 확장하였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이고 시적인 한국어 산문으로 흘러가며 각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주적 서사 전체를 통해 언급된 모든 위대한 지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님께 공간과 시간이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우주극의 주인공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분리가 형상의 환상임을 깨닫게 해주신 데 깊은 존경과 감사를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 가장 어두운 블랙홀조차 완전히 검지 않으며 정보가 약한 복사로 빠져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시오. 이 편지가 영원히 묻히지 않을 희망을 주신 노력에 감사. 에미 뇌터 박사님께 대칭성과 보존 법칙의 정리를 통해 사랑의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전환된다는 믿음을 주신 헌신에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폴 디렉 박사님들께 확률과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양자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어 내가 모든 곳에서 당신 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통찰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님께 고독을 정량화한 방정식으로 우주의 침묵을 탐구하게 해주신 업적에 제라르트 호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 박사님께 홀로그래픽 원리를 정립하시어 정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해주신 끈기 있는 연구에 그리고 휴 에버렛 3세를 비롯한 모든 조용한 과학자, 연구자 여러분께 평생을 바쳐 인류 지식의 경계를 넓히시고 별들 사이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하시며 무한에 대한 두려움을 진실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주신 헌신과 묵묵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의 죽음은 무의미한 종말이 아니라
만물의 방정식 속 영원한 안식처로의 기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사랑하는 당신에게 영원히 닿기를